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7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죠. 이 백현동 배임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인 특징적인 장면, 그 몇 가지, 이게 뭘 의미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조사를 받기 이틀 전인 15일이죠. 그날 저녁에 본인이 검찰에 가서 진술할 거다 그러면서 검찰 진술서를 5쪽짜리를 공개했습니다. 요거는 요약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낸다, 뭐 이거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종상향 뭐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뭐 직무유기로 뭐 처리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협박자를 살짝 뺐습니다. 그러면서 지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변화죠. 왜 그러냐? 협박했다는 부분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지시를 했느냐? 아니, 대통령이 자기 권한도 아닌 것을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그리고 그건 지시가 아니라는 거는 이미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청한다. 그리고 적의 판단하시라. 알아서 하시라, 이 얘기죠. 성남시에서. 그게 어떻게 지시가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한 푼도 뭐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 지금 사익 추구를 했다면 뇌물 혐의로 소환을 했겠죠? 이건 배임 혐의입니다. 뭐 한 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만 성남시에 얼마의 손해를 끼쳤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미 감사원에서 백현동 문제와 관련해서 그 감사를 했을 때 6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검찰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때 검찰 진술서라는 것이 의미 없는 그냥 여론전 내지는 지지층 결집용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틀 전부터 시동을 걸었다.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 하루 전, 바로 어제죠. 어제 포스터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본인이 과거에 중앙지검에 출두했던 그 장면을 등 뒤에서 찍은 것, 그리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뭐 이런 걸 넣어놨는데, 그 밑에 보면 8월 17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 이래서 시간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10시 20분 조금 넘어서 본인이 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앙지검 동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지지자들이 모여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딸 총동원령이다, 이렇게 지금 그 언론에서 평가를 했더군요. 당연하죠. 내가 요 시간에 출두를 하니까 많이 나와서 나를 응원해 주십시오. 사실은 혼자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앞뒤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안 나왔는데 개딸들은 많이 나와라, 이 얘기죠. 아마 본인 기대는 적어도 수천 명 정도가 나와서 정치 탄압 뭐 이런 구호를 외쳐주기를 기대했던 모양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는 특징적인 장면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오전 10시 25분 이재명 대표가 10시 한 23분쯤에 그 자리에 도착했으니까 이때 경찰 추산을 보면 100명, 뭐 추산도 아닙니다. 100명이면 세 봐도 알죠. 뭐 맞을 걸로 보이고 100명 조금 넘겠죠. 주최 측 주장 400명 이러대. 아니 100명과 400명은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한 100 몇십 명 정도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개딸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100여 명밖에 안 모였다. 물론 오전 10시 20분, 10시 반 정도면 뭐 생업에 바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러나 이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도 모르는 길인데 개딸이라면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총동원령을 내려서, 왜냐면 그 포스터를 올리고 SNS에 그 다음에 이경 대변인인가요? 이 사람이 함께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한 개딸들이 100여 명밖에 안 된다.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개딸도 이재명을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뭐 그건 아닐 거고요. 뭐 이제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지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조사를 받게 되니까 아무리 개딸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당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충성도가. 뭐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면 개딸의 약효도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 이것도 특징적인 장면이다.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100여 명밖에 안 왔다. 굉장히 실망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되고요. 지난번 성남FC 관련해서 성남지청에 출두했을 때는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도, 그때는 더구나 겨울인데 그때하고 비교해도 많이 차이가 있다. 피로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나온 사람들은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이겨낸다 뭐 이런 피켓등을 들고 뭐 상당히 열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기는 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사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의 왼쪽에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달았습니다. 왜 달았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뭐 국가를 위해서 뭘 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아마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마음가짐이 오늘 검찰에 출두를 해가면서 자, 나는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은 그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왼쪽에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단 것이다. 이것도 또한 과거에 없던 장면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자들 위에 가서 12분 정도에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게 만약에 수천 명 정도가 거기에 모였다면, 총동원령을 내렸으니까, 그러면 아마 거의 선거 유세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됐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100여 명밖에 안 모였기 때문에 힘이 빠졌을 것이다. 거기서 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 이거는 8월 중에 청구해라. 청구하면 그 임시국회를 중단하고 그러면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나가서 본인이 심사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9월 정기국회 때 하면 국회 회기를 중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검찰의 책략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하려면 8월 달에 청구하라 이건데 8월 청구 쉽지 않죠. 지금 수사의 진척도상. 왜냐하면 더군다나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하고 지금 묶어서 청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8월 청구하더라도 8월 말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차피 9월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 표결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확신한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화무도 11홍이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당장은 폭력과 억압에 굴복하고 두려움에 떨지 몰라도 강물을 반드시 바다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반드시 떨쳐 일어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주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12분 정도의 입장문을 얘기했고, 이게 이제 본인이 오늘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라.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의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차를 타고 이제 중앙지검 기자들 앞으로 와서는 여기서는 기자들한테 딱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30초 정도.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질문에는 다 답변을 안 하고 들어갔다. 근데 아마 직접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엇을 느꼈는가? 저는 첫 느낌이 마치 그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장함을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백현동 배임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 출두하면서 제 느낌대로 얘기하면 이런 비장함을 보였을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장 잘 압니다. 본인이 백현동 배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내놓은 여러 가지의 입장문, 검찰 진술서, 오늘 검찰에 낸 진술서가 뭐 30쪽 정도 된다는데 A4 용지로 본인이 가장 잘 알죠.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논리,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제가 구멍 숭술 뚫린 방패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의 증거 앞에 지금 대항이 안 됩니다. 박근혜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내린 공문 하나만 보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군색하고 반박을 할 게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들어가서 물론 오늘 저녁에 귀가를 합니다. 귀가를 하지만 이게 나의 항변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비장해지죠. 나는 이제 드디어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 눈에는 그렇게 비칩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비장함으로 보인다. 여기에 뭐 태극기 배지를 달고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제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고 뭐 선거 유세를 방불케 했다 그런데 뭐 선거 유세는 뭐 100여 명 놓고서 무슨 선거 유세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장했다. 그 비장한 이유는 본인이 백현동 배임은 방어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행업자인 정바울 회장이 상당한 정도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섭 씨한테 200억을 달라. 그 200억 중에 절반이 내 거 아니라는 건 알잖냐. 그거는 2명 몫이다 성남시에. 그랬는데 정바울 회장은 그 2명을 이재명과 정진상으로 이해했다.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러면 100억은 이재명 정진상 몫이다. 물론 그거는 정바울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오늘은 뭐 그 별다른 추궁을 받지 않겠지만 그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뭐 사법 처리를 한다 이러고 나서는 중점적으로 오늘 이후에는 김인섭 씨, 정바울 회장 이 두 사람을 상대로 검찰이 바로 그 백현동 비자금 저수지 이걸 추궁하는 절차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김인섭 씨가 함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글쎄 김인섭 씨라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정바울 회장이 지금 실토를 한 마당에 이게 꼭 대북 송금 문제에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관계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백현동 배임 문제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이틀 전 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특징적인 장면 몇 개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적인 장면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운명을 오늘쯤은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겁니다. 자, 뭐 내일 아침에, 뭐 오늘 밤이나 뭐 이때쯤에 이제 그 귀가를 할 텐데, 내일 아침에 한번, 뭐 저는 그 진술서에 가름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걸로 봅니다. 이거는 뭐 과거와 비슷한 양상이죠.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